네, 안녕하십니까. 코오롱 모터스 미니 삼성 전시장 강시현 주임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프닝 배경이 좀 다른데 저희 전시장에서 지금 조명 공사랑 저희 리모델링 뭐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뭐 도저히 오프닝을 찍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저희 지난 영상들에서 이제 와인딩 했던 그 장소로 지금 미리 나와 있고요. 여기서 차량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해볼 차량은 컨트리맨 JCW EV입니다. EV. 파란색 번호판이 달린 일렉트릭 미니 컨트리맨이고요. 트림은 JCW 트림입니다. 이 JCW 트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미니 컨트리맨 전기차는 이제 총 3가지 트림이 나오는데 미니 컨트리맨 E 클래식이 가장 기본 트림이고요. SE 페이버드가 이제 중간 트림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가장 상위 트림인 이 SE JCW를 오늘 가져왔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원상 SE 페이버드랑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한 출력, 동일한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JCW 룩을 한 SE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면부에 뭐 JCW 로고도 있고 데칼도 있어서 영락 없는 JCW 모델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모델이 S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후면 레터링을 보면 JCW가 아니라 요 S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이제 JCW의 룩을 가지고 있는 SE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데는 다 JCW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휠도 보면은 이렇게 JCW, 내연기관 JCW 같은 경우에는 휠이 이제 20인치 휠이 들어가죠. 일렉트릭 모델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까만색 휠이 들어갑니다. 브레이크도 보시면 저희 내연차 리뷰할 때는 이제 포피스톤 브렘보 브레이크가 좀 아주 큼직하게 레드 캘리퍼로 이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사이즈가 포피스톤 캘리퍼보다는 조금 작은 원피스톤의 JCW 스포츠 브레이크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크 사이즈도 이제 조금 작습니다. 내연기관 JCW에 비해서는.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뒤 캘리퍼 사이즈도 보시면은 내연기관 JCW보다는 약간 작은 모습이고 디스크 사이즈도 조금 더 작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고 내연기관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 뭐 디자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이런 그릴 부위 이런 게 이제 내연기관 차는 다 뻥뻥 뚫려 있는데 전기차는 이렇게 다 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뚫려 있어요. 여기 밑에는. 여기는 이제 플랩이 있어서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플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를 냉각시킬 때, 모터를 냉각시킬 때 필요한 에어 인테이크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후면 디자인도 내연기관이랑 똑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원래 이 부분에 내연기관차는 배기구가 이게 2발씩 있었죠. 전기차는 배기구는 없습니다. 차량 이제 실내 한번 보고 그리고 리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량 실내로 들어왔고요. 이 스티어링 휠은 JCW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고 특이점이라고 한다면은 패들 시프트가 왼쪽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는 없어요. 요 이제 시프트를 누르면 부스트 모드가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10초 동안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모드로 이제 바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내연기관 컨트리맨 JCW를 리뷰를 한번 했었죠. 그거랑 이제 뭐 실내 디자인은 아예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고요. 시트도 JCW 스포츠 시트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뭐 요런 이제 아이코닉 미니 아이코닉 토글바도 똑같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위 부분은 이제 무선 충전 트레이고, 요 밑에는 그냥 이제 수납 공간입니다. 수납 공간이고, 컵홀더 2개 있고, 이렇게 여기 또 조그만한 수납함 있고, 여기에도 뭐 공간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고, 요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열리진 않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조절만 됩니다. 뭐 실내는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테리어 카메라, 요거는 이제 SE 페이버드 모델부터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고요. JCW 트림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썬루프도 시원하게 1열, 2열 둘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가운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는 열린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개방까지. 오늘 햇빛이 너무 좋아서 이런 날에 이렇게 오픈하고 달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하만카던 오디오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SE 페이버드 트림 이상부터 들어가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2열 공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컨트리맨이 이제 미니 중에서는 2열 공간이 가장 넓습니다. 지금 내연기관 차량이랑 다른 점이 이 바닥에 배터리 셀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이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2열에 앉았을 때 머리가 좀 닿아요. 시트 포지션이 아무래도 조금 위로 올라와 있다 보니까 배터리 셀이 밑에 있어서 약간 타이트하다는 느낌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뭐 앉기에는 뭐 크게 불편한 건 없고요. 시트도 마찬가지로 2열 시트도 JCW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2열 요 정도 보고 트렁크도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리맨이 이제 미니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전동 트렁크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죠. 보시면은 이렇게 미니 중에서 가장 큰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2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대, 2대, 4 비율로 폴딩도 가능합니다. 밑에는 약간의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이 정도 보고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전기차의 장점이 시동을 켜지 않고도 에어컨을 켤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네, 바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미니 삼성 전시장이 지금 리뉴얼 공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되게 예쁜 전시장이 될 텐데, 그때 저희 전시장을 리뷰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시장을 리뉴얼을 하면서 독일 본사에서 이렇게 관여를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딱 한 군데 전시장을 선정해서 라이트하우스를 만든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새롭게 리뉴얼을 하는 것 같아서 며칠 남았는데 한 6월달 초중순쯤에는 이제 리뉴얼된 전시장에서 또 차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전기차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소음이 없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라고는 약간의 인공 사운드, 전기차의 인공 사운드 약간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에어컨 나오는 소리, 그 정도만 들리고요. 이렇게 편하게 조용하게 운전하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앞 뒤로 있는 듀얼 모터 차량이고요. SE 페이버드 트림부터 듀얼 모터가 들어갑니다. SE 페이버드와 제원은 똑같아요. 이제 모터 2개고 뭐 마력도 똑같고 토크도 똑같고
배터리 용량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재원상에서 봤을 때는 JCW 스포츠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냐 없냐 정도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아마 서스펜션도 동일한 서스펜션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JCW 트림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좀 들어가죠.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출시되는 JCW 전기차들은 전부 다 어댑티브 서스펜션 옵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아무래도 JCW의 전유물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그래서 그 옵션은 따로 들어가지는 않고 일반 미니 사양에 들어가는 서스펜션이 그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의 차이점은 없고, 제가 이 컨트리맨 일렉트릭이 처음에 런칭을 했을 때 미니 코리아에서 이제 주관한 교육 때 잠깐 요 SE 페이버드를 타보고 그리고 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몇 달 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느끼기엔 아마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SE JCW랑 거의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크게 차이점은 못 느끼겠어요. 이 전기차는 태생적으로 구조적으로 이 스포츠 드라이빙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게중심이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스포츠 드라이빙에 매우 적합하고요. 그리고 무게 배분에서도 좀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앞뒤로 공평하게 깔리고 모터도 앞뒤로 공평하게 하나씩 들어가다 보니까 무게 배분을 50대 50으로 맞추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전기차는 구조적으로 스포츠 드라이빙에 굉장히 적합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또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요.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저중심 설계를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죠. 뭐 저희 형제차인 BMW를 잠깐 언급을 하자면 차량 상부에 중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루프를 카본 소재로 제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엔진을 최대한 아래로 깔고 운전석 쪽으로 집어 넣습니다. 50대 50으로 맞추기 위해서 뭐 굉장히 수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전기차는 태생적으로 무게 배분을 50대 50으로 맞추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무게중심도 최대한 아래쪽으로 만들기가 수월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굉장한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 차량이랑은 다르게 엔진이 없다 보니, 엔진이 없고 전기차에는 모터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연기관차를 이제 유지 보수를 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케미컬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엔진 오일이 될 수도 있고요. 엔진 오일 교환할 때 엔진 오일만 교환할 수 없죠. 또 엔진 오일 필터도 교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에어 필터도 또 교환을 해줘야 되고요. 뭐 엔진 오일뿐만이 아니라 미션 오일도 있고요. 미션 오일도 마찬가지로 교환할 때는 미션 오일 팬을 교환해야 될 수도 있고, 미션 오일 필터를 또 교환해 줘야 되니까 교환할 것들이 많습니다. 또 후륜 차량, 사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디퍼런셜 오일도 또 교환을 해 줘야 되고요. 오일류를 교환할 게 굉장히 많은데, 전기차는 다른 거는 교환할 필요 없고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계통만 좀 신경 써주면 다른 거는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뭐 감속기 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사에서는 라이프타임 오일, 평생 교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무교환 오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속기 오일이랑 뭐 브레이크 오일 정도, 그 정도만 교체해주면은 오일류는 딱히 교체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코너링 좋아요.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악셀에 발을 대자마자 나오는 이런 즉각적인 토크, 이런 것들이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내연기관 차량은 필연적으로 이 RPM이 점차 상승을 하면서 더 높은 출력을 가져다 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RPM이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필연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데, 전기차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고카트 모드 놓고 부스트 누르고 악셀,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악셀을 전개함과 동시에 차량의 토크가 100%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답답함 없는 정말 시원한 주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반응 속도, 리스폰스라고 하죠. 리스폰스도 정말 이렇게 발을 대자마자 바로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장점들이 있죠. 전기차 보조금이 될 수도 있고, 2자녀 이상이신 분들 추가로 또 보조금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추가된 이제 전기차를 첫 차로 구입하시는 청년분들은 또 추가로 국비의 20%를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전기차의 최대 장점은 이 토크입니다. 이 밟자마자 100%다 나오는 이 토크. 야, 이 모델도 마찬가지로 듀얼 모터 4륜 모델이기 때문에 컨트리맨 내연기관 차량을 주행할 때랑 차량의 움직임이라고 하죠. 그 거동 능력은 되게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즉각적인 토크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게 또 적은 마력이 아닙니다. 313마력. 두 개의 모터가 도합 313마력의 출력을 내기 때문에 출력에서의 아쉬움도 없어요. 아, 너무 재밌는데? 앞에 차가 있어서. 아, 역시 이 전기차라는 것이 이 미니하고 궁합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가 줄 수 있는 이런 퍼포먼스가 이 미니라는 브랜드와 굉장히 궁합이 좋아요. 미니답게 잘 움직여줍니다. 컨트리맨 JCW EV 모델은 내연기관 컨트리맨 JCW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와닿으실 것 같아요. 제가 뭐 백날 떠들어 봐야 이 토크는 근데 목에 힘을 줘야 될 정도로 즉각적인 파워가 만족스럽네요. 진짜 방금처럼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강한 출력과 움직임을 보여주는 반면에 지금처럼 코어 모드에다 놓고 타면 또 한없이 또 부드럽습니다. 데일리로 타기에 전혀 부담이 없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요 머리 공간, 요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또 되게 중요한 항목이죠. 지금 썬루프가 있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똑바로 앉았을 때 주먹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 정도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컨트리맨 JCW 내연기관 차량을 리뷰를 했을 때도 공간이 꽤 여유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조금 더 좁은 느낌이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바닥에 배터리 셀이 깔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시트 포지션이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막 2열은 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1열은 막 그렇게 엄청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아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 머리 공간을 말씀을 드릴 때 시트를 가장 아래까지 낮춰 놓은 상태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키가 커가지고. 그리고 운전에 익숙해지시면 익숙해지실수록 시트 포지션은 점점 아래로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뭐 더 내리고 싶어도 더 내릴 수가 없어서 이 정도에서 만족하겠습니다. 확실히 4륜 모델이 코너에서도 훨씬 더 안정적인 모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차량의 배터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배터리 용량은 66.5kW급의 배터리가 들어갔고요. 우리나라 인증으로는 최대 주행거리가 326km 인증을 받았는데, 이게 또 WLTP 인증은 400km가 넘습니다. 그래서 좀 100k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주행 가는 거리 측정을 할 때 에어컨을 제일 낮은 온도로 가장 세게 튼 상태로 주행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좀 WLTP에 비해서 많이 낮게 나오는 게 이제 그 이유고요. WLTP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극한의 상황에서 주행은 하진 않다 보니까 400km가 넘는 주행 거리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실사용 거리는 그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400km와 뭐 326km의 중간 정도, 한 300, 한 60km 정도, 그 정도, 6, 70km 정도, 그 정도 평균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300km 중후반대면은 타사 전기 차량에 비해서 뭐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짧기는 하지만, 정말 300km가 넘는 구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가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피곤하겠죠. 뭐 중간에 뭐 휴게소도 한 번씩 가야 되고,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배도 채워야 되고, 뭐 그런 거리다 보니까 300km가 넘는 거리는. 그래서 장거리 가실 때도 요새 휴게소 가면은 전기차 충전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DC 콤보로 충전이 가능한데, 급속 충전을 했을 때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29분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충전을 해도 충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50% 이상 충전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휴게소에 들러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배도 좀 채우시고, 그리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잠깐 휴식 취하고, 그렇게 운행했을 때 불편한 점은 크게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제조사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컨트리맨 일렉트릭 모델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CATL에서 이제 제조를 하고 있고요. CATL은 중국의 업계 1위 배터리 제조사죠. BMW 그룹이 관리 감독하고 있는 시설 하에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컨트리맨 차량 자체는 독일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라이프치히 공장에서 BMW X1, X2, 그리고 컨트리맨 이렇게 같은 생산 라인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즉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다양한 차량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미니에서는 컨트리맨 내연기관 모델, 그리고 컨트리맨 일렉트릭 모델 전기차, 그리고 BMW의 X1, X2, iX1, iX2를 같은 생산 라인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연기관 차량도 만들 수 있고 전기차도 만들 수 있는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BMW와 거의 동일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기회가 된다면 iX1과 iX2 그리고 X1, X2 모델도 좀 시승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컨트리맨이랑 이 승차감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시트의 형상도 다르다 보니까 착석감도 차이가 나고, 재원상 뭐 출력은 같아도, 배터리 용량은 같아도 뭐 이런 느낌이 다를 수가 있다 보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BMW도 한번 시승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6,610만 원이고요. 여기서 이제 한 트림 내려가면 SE 페이버드 트림이 있는데, 그 트림 같은 경우에는 6,310만 원, 딱 3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3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게 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이제 프로페셔널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고, JCW 스포츠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런 뭐 JCW 룩 뭐 이런 데 들어가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 300만 원이라는 갭 차이가. 그래서
나는 좀 더 스포티하고 유니크한 JCW만의 디자인과 이런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기능을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요 SE JCW 트림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게 아니라 어차피 출력 제원 다 똑같고 나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까지는 필요 없어, 브레이크도 일반 브레이크면 충분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SE 페이버드를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로 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일렉트릭 컨트리맨 E 클래식이라는 트림이 있는데, 그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터가 앞에만 있어요. 앞에만 있는 모델이라서 전륜구동 모델이고요. 옵션이 좀 몇 개가 빠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썬루프 빠지고 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도 제일 기본 등급 크루즈 컨트롤만 활용 가능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금액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컨트리맨 E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5,670만 원입니다. 요 SE 페이버드와 SE JCW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하죠. 지금 이걸 찍고 있는 달은 6월달인데 6월달 기준으로는 E 클래식의 혜택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E 클래식 트림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전기차에서 나오는 이 가상 사운드, 이게 보통은 좀 이질적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 미니 전기차에 들어가 있는 이 가상 사운드는 이질감보다는 되게 재밌습니다. 소리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모드별로, 주행 모드별로 소리가 또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코어 모드에서 는 이런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또 고카트 모드에서는 소리가 또 달라집니다. 고카트 모드 들어갈 때 그 소리는 똑같죠, 내연기관 차량이랑. 자, 이 고카트 모드에서는 특별한 사운드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바로 악셀을 끝까지 넣었을 때 이 마치 그 전투기가 음속을 돌파할 때 나오는 그 마치 그 빵 터지는 그 뭐라 그러죠? 그걸 소닉붐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런 약간 빵 터지는. 자, 부스트 누르고. 아, 확실히 펀치력은 훌륭합니다. 미니에서 펀치력이 가장 훌륭한 차가 지금 바로 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속에서의 이 튀어나가는 느낌이 미니에서 가장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와인딩 신나게 한번 타고. 자, 확실히 아, 우! 토크가 좋으니까 이런 구불구불한 길에서 엄청 빠르구나. 이 펀치력은 얘가 짱이다. 펀치력은 컨트리맨 일렉트릭 SE가 최고다.